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하셨죠. 음, 근데 저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음, 왜냐면 아무래도 저를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저도 제 딴에서 신천지 내에서는 서배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약간 음, 경찰과 같은 역할이죠. 음, 이제 신천지는 외부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음,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신천지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또 반증을 해서 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서 틀렸다. 음,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방 접종처럼 계속 그런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게끔 음, 그런 위험군에 속한 아이들, 음, 위험군이라는 가나 등급이 있는데 음, 이제 뭐 부모님이 장로님이거나 음, 아니면 기독교 집안이거나 음, 아니면 노출된 그런 이력이 있거나 음, 그러면 그 친구들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서배부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쪽이라 하면 뭐 이단 상담소겠죠. 신천지 입장에서 말을 하면 강제개종 목사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해서 신천지가 틀렸다고 말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어서 이 신천지를 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데 저는 구역장이고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산 지도 오래됐고 이미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도 자립이 강했기 때문에 크게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뭐 뭘 해도 얘는 잘 해서 오고 뭐 많이 끌려간다고 해도 집이 또 멀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막 크게 위기의식이 없었다. 크게 얘는 그냥 저를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더라도 잘 이겨내고 올 거야.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저는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역장을 이제 종일 활동자가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을 안심시켜야 돼서 농번기 때는 농사도 지으러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다시 대구로 왔거든요. 두세 시간이 걸려도 뭐 그때는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런 컨셉으로 해서 대구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부모님은 알고 계셨죠. 얘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단 상담소로 가게 된 계기는 부모님께서 1년 동안 준비하시다가 이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농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신 거죠. 겨울이 되기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생신이 겨울인데 이제 저는 어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리러 이제 고향에 갔다가 그래서 뭐 영화를 보기로 예매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여행을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예매했는데 무슨 여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미 제 휴대폰은 없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저희 친척들이 와 계시고 그래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래서 내가 상담소를 가구나. 그래서 보통은 상담소에 간다고 하면 막 도망가고 집을 부모님과 싸우고 안 간다고 뭐 신랑이 할 텐데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교리가 맞고 이참에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신천지에 다닐 때 보면 부모님들이 내 아들 딸 내놔라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그 자녀가 집에서 가출을 했다는 얘긴데 아니 신천지면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않냐. 가족 나의 가족인데 이 신천지 교리 때문에 부모님을 더 아프게 하고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새하늘 새 땅 그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부모님은 모르지만 내가 미리 제사장이 되어서 내 밑으로는 3대, 내 위로는 3대, 후로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가족을 좋아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원하는 친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이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 또한도 그랬고요. 근데 왜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게 시위하게 놔두는 거지? 저기 그 가정의 자녀들은? 저는 그거는 제 성향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거는 신천지인이라고 할 수 없다. 맞서 싸워야지. 그래서 저는 그 차를 타고 가서 얘기하자고. 난 도망 안 간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상담소로 갔어요? 저는 구리에 있는 상담소로 갔어요. 예, 구리 상담소에서 딱 갔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일단 갔을 때는 바로 가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간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일단은 처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신천지가 왜 틀렸는지. 근데 보통은 처음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면을 쓴다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냥 이렇게 그 간사님이 같은 책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때는 이 말이 맞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왜 말이 틀렸다고 하냐. 신천지에서 쓴 책인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모르지만 내가 돌아가서 물어보면 알려주실 분이 계실 거야.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부족한 거지, 신천지가 틀린 건 아닌 거야, 아닐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대답을 회피하고 싶고 그냥 우기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에서는 보통 혼자서 생각할 일이 잘 없다가 이제 그 상담을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동안은 환경이 안 돼서 생각을 못 해본 거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일단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일단 센터에서부터 약간 세뇌를 당한 거죠. 약간 그런 노래 있듯이 옹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건 누구나 아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자연스럽게 뭐 구름은 영, 나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주어지면서 성경을 한글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단, 한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연습을 해서 그래서 오해해서 왜곡해서 듣다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일독을 했어요. 거기에서. 왜냐면 그동안은 사회에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주위에 유혹들이 많았는데 그 상담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는 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일독을 어떻게 합니까? 자는 시간 외에 성경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테이프로 이렇게 듣게 해주던가요? 아니요, 저는 자발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기독교인이셨고 어머님 권사님이셔서 근데 이참에 다 같이 가족끼리 모였는데 성경을 읽어보자. 어머니는 원래 성경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었는데 저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성경을 읽어야겠지만 그런 습관도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읽으니까 성경이 좀 재밌었고 뭐 전쟁 이런 것들은 전쟁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면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소에서 가기 전에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됐군요. 네, 그렇죠.